아무리 빔을 세게 쏴도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덧붙인 거야. 어? 이거 한번 볼래? 어떤 느낌인지? 야, 이게 잘 보인다고? 너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아? 아, 야, 이거 괜히 뜯었다. 안 돼. 선생님이 고안한 칠판을 통째로 다시 바꿀까 고민했다가, 어? 그치. 아니, 뭐 돈 들면 드는 건데. 아, 이게 또 한바탕 고생이라. 응? 이거 검은색 아니야. 녹색인데, 진한 녹색이거든? 분명히 이제 주문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이렇게 색깔을 봤을 거 아니야. 그래, 좀 어두운 게 좋지. 너무 까만 거야. 너무 까만 거야. 야, 봐봐. 한 번 더. 야, 이 정도여도 괜찮겠니? 잠깐만, 보이나? 화면에선 거의 글씨는 안 보인다. 화면 상태에선 거의 글씨 안 보여. 해보자. 칠판, 선생님이 칠판을 다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이것 때문에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을 들지만. 이렇게 해본 것도 좀 처음이니까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한번. 오늘 활용이니까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죠. 활용하면 떠오르는 거. 활용하면 떠오르는 거. 뭐에? 방정식. 그렇지. 방정식에서 활용을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긴 했는데, 활용 문제에서 기본은 뭐죠? 가장 기본? 가장 기본. 어? 그렇지. 그림 또는 뭐? 또는 뭐? 표를 이용하라. 관계를 이용하라. 그 다음에 미지수를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다음 내가 세운 식에서 미지수와 실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이 다를 수도 있죠. 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실제 활용 문제는 문제대로 다 풀었는데 답을 엉뚱한 걸 쓰는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미지수의 값, 즉 해와 이 방정식, 미지수와 방정식, 부등식의 해와 실제 답을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자, 한번 봅니다. 1번 보죠. 차가 3인 두 정수의 합이 12 이하다. 두 정수 중 큰 수의 최대값. 그러면 이제 조건을 따로 분석하지 말고 조건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치? 이름 뭔데? 보자. 이게 그림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림이야. 두 수가 있대요. 그런데 두 정수 중에 큰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큰 수를 x라고 두면 작은 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x-3 이렇게 있어. 합이 12 이하다. 그러면 x-3 더하기 x가 합이 12 이하다. 그랬을 때 x의 범위를 구해서 가장 큰 값을 골라라. 됐어요? 이항하면 15. 나누게 대값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됩니다. 답 2분의 15 맞나요? 아니죠? 중요한 거다. 이거 뭐다? 지금 정수야, 정수. 그치?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간 x값 중에 가장 큰 거. 그러겠지만 2분의 15 수직선 이제 잘 연습하셔야 돼요.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가장 큰 수는 왼쪽에 있는 7이겠다. 답은 7입니다. 1번부터 선생님 앞에
활용해서 조심해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쓰인 거죠. 뭐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것을 풀어낸 해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답을 꼭 반드시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알겠느냐? 어렵나? 괜찮아? 야, 근데 여기 많이 어려웠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 확인학습하고 오늘 새 진도 원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앞에 좀 복습해야겠어. 지난주에 너네가 부등식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해서 좀 선생님도 놀랐어.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거의 복습할 거야. 어색해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다. 이유는 사실은. 봅시다. 살살살살. 2번 바로 봅니다. 어떤 호수에서 4배하여 9를 빼면 2배보다 작다. 이번엔 식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홀수 x야. 홀수 x 중에 최대값. 이게 구하라는 거네. 구하라는 거 홀수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냥 식을 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말을 식으로 바꿔봅시다. 4배 하여 9를 빼래요. x에 4배를 해서 9를 빼면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는 그 홀수의 2배, 그 홀수의 2배 보다 작다. 이항 2x 이항했고 9 이항했고 고로 x는 2분의 9보다 작다. 자, 수직선 2분의 9보다 작다. 근데 뭘 골라야 돼? 그 중에 정수? 홀수라고 했잖아. 홀수라고. 아하. 홀수 x. 이게 얼마야? 4.5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야? 4야? 그렇지. 답은 3이야. 다시 한 번 더. 복습도 복습이야. 어떤 부분이냐면, 활용은 내가 뭔가를 풀어냈을 때 나오는 해와 문제에서 구해야 될 답을 꼭 반드시 비교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해됐는가? 할만한가? 괜찮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3번.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이제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자릿수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자를 2개 써버리면 머리 아파요. 오케이? 근데 자릿수의 합이 11회잖아. 그쵸? 그럼 어느 쪽으로 미지수를 잡든 상관은 없어. 아하. 다만 자릿수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10의 자리를 x라고 둔다. 그러면 1의 자리는 뭐가 될까? 12-x가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조금 널찍하게 써볼게. 자릿수 문제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비워 놓을 거야.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인데 10의 자리를 미지수 x, 그럼 1의 자리를 뭐라고 놔야 되느냐? 합이 12면 1의 자리를 12-x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수와 자리를 바꾼 수,
어허. 그럼 원래 수의 원래 크기는 뭐야? 원래 수. 이건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x하고 12-x는 숫자란 말이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인 거고 수로 하면 크기를 써야 돼. 원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x 더하기 12-x인 거고. 자, 자릿수 바꾸면 어떻게 돼? 얘가 10의 자리로 가고 얘가 1의 자리로 갈 거죠. 따로 안 써도 되겠죠? 12-x에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뭐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좀 해놓읍시다. 9x 더하기 12가 되고 여기는 120 마이너스 9x가 돼요. 식을 계산했을 뿐이야. 자, 이제부터 해보자. 바꾼수는 그러면 얘가 주어네. 바꾼수, 자리 바꾼수 120 마이너스 9x 자리 바꾼수는 처음수의 2배. 얘가 처음수야. 처음수의 크기죠. 그거의 2배. 9x 더하기 12. 11 뺀 수보다 작다. 괜찮아. 마무리. 120 마이너스 9x는 작아요. 18x 더하기. 근데 이거 계산 혹시 괜찮아? 24 빼기 11. 13. 2항. 어느 쪽으로 이항하든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27x는 작아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103. 자, 마무리. 이제 얼마로 나눌 거야? 얼마로 나눌 거야? 얼마로 나눌 거야? 얼마로 나눌 거야? 그치, 음수 마이너스 27로 나눌 거지. 고등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122항에 갔어. 107이구나. 오케이. 마이너스 107. 자, 다시. 여기 음수 조심해. x는 이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겠죠? 27분의 107. 이게 대략 어떻게 되느냐? 봐봐. 27분의 107이면 얘가 4배가 얼마입니까? 108이죠. 3점 얼마야? 3점 얼마? 얘가 3과 27분의 26이거든요. 바로 옆에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4, 5, 쫑쫑쫑쫑 중에 어떤 수? 이것 중에 가장 최소값이죠. 이 수가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10의 자리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10의 자리가 누구야? x지. 사실은 이걸 생각하고 10의 자리를 x로 놓는 게 맞긴 한데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10의 자리가 가장 작을 때인 48이겠죠. 10의 자리가 4면 1의 자리는 8이죠. 여기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몇 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8만 되나요? x가 될 수 있는 값이 48만 되나? 4, 5, 6, 7 다 되죠? 그러면 써봐. 48, 57, 66, 75, 84, 93까지 돼. 그래서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몇 개? 5개라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을까? 93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없죠?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숫자잖아, 그지? 두 자리 안 돼요. x는 두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물어보는 게 몇 개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장 큰 값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4 이렇게 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등식은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 똑 떨어지지 않죠. 범위로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등식과 관련된 근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그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그냥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몇 개가 나오냐 물어볼 수도 있고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느낌 왔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합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수 중에 작은 수. 한번 보면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큰 수, 작은 수 자리만 비우면 돼. 작은 수 얼마? 작은 수를 x. 그럼 큰 수는 x 더하기 1. 이게 작은 수, 큰 수야. 이게 그림과 식이야. 근데 두 수의 합이 5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게 딱 얼마인지 알겠죠? 어려워? 아니, 제가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3초 만에 풀 거야, 아마. 식이라고 안 하고. 50은 누구의 2배야? 25의 2배야? 근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50보다 크대? 그럼 얼마야? 25, 26. 둘 중에 작은 수는? 답은 25겠지. 맞아보세요. 식으로 풀면 2x는 크거나 같아요. 이항하면 49죠. 고로 x의 값의 범위는 2분의 49 이상이다. 이게 24.5잖아. 그치? 24와 2분의 1. 그래서 최소값, 최소 x 얼마? 50. 이거 뭐 부등식 안 풀어봐도 되겠죠. 5번 문제 봅니다. 지난달에 96, 이번 달에 88 수학 점수고요. 다음에 얼마를 받아야 평균 92점이 될까? 이야. 생각해봐. 식으로 풀고 생각해보자. 그림을 그리래. 몇 개 그리면 돼? 3개. 뭐라고 써? 96, 88, x. 너의 평균이 뭐야? 92 이상이면 된대. 평균 어떻게 구해? 그렇지. 다 더해서 더해봐. 이거 맞아? 답은 92야? 답은 92야. 92가 답이죠. 92 이상이니까. 92 이상이어야 전체 평균이 92 이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평균이 뭔데? 평균 뜻이 뭐라 그랬어? 평균 뜻. 평평하게 균형을 맞춰 놓은 것. 평평하게 만들어라. 서로 다 균등하게 균형을 이뤄서 서로 같게.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높이가 얼마야? 96이야. 그치? 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 그 다음 높이가 88이야. 근데 그 다음 높이는 모르지만 어? 평균이 얼마? 92가 평균이 되게끔 하고 싶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려져? 92가 되기 위해서는 96에서는 얼마 빼야 돼? 4를 빼야겠죠. 여기서는 4만큼이 남았어. 88에서 92는 어때? 4가 부족해. 그러면 96에서 뗀 4를 여기다 채우면 이미 어떻게 돼요? 92가 됐죠. 무슨 말이냐면 구해야 될 거 제외하고 미리 알려준 두 개가 이 둘의 평균이 얼마다? 이 둘의 평균이 이미 92다. 그럼 세 번째가 얼마여야 전체가 92가 될까? 90이 자기 자신이어야겠구나. 어? 그림으로써도 평균을 이해하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도 이해됩니까? 됐습니다. 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죠. 최대 850. 몸무게가 70인 사람 3명. 12kg인 상자가 여러 개. 상자의 최대수. 야, 이건 너무 쉬운데? 뭐야, 이게? 자, 엘베가 있어요. 엘베가 있는데 850kg까지 가능이죠. 최대 용량이니까 용량, 능력이 까지 가능하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70kg짜리 3명. 그 다음 12kg짜리 X개. 그게 어떻게 돼야 돼? 850 이하가 돼야겠죠. 끝. 마무리. 12X 210은 850. 2항 12X 650. 그러므로 X는 12분의 650. 그러면 10, 네. 그러면 이거 약분이 되네요. 얼마입니까? 3분의 160인가요?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3분의 160이죠? 그러면 답은 3분의 160개죠? 맞아요? 왜 아니죠? 물어보는 게 뭐지? 상자에 그렇지. 상자 개수. 아우 좋았어. 상자 개수는 어떻게 세야 될까? 자연수로 세야겠죠. 오, 잘했어. 이게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53과 3분의 1이에요. 맞냐? 53과 3분의 1. 맞아요. 고로 자연수로서는 얼마가 최대야? 53개가 최대가 되겠지요. 야, 근데 어떤 상자인지 모르는데 53개가 부피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아무튼. 야, 상자 무게가 12kg이면 우리 과일 상자로만 따져도 12kg이면 박스가 큰데 그치? 그 50개를 어떻게 싣지? 이러면 운송비를 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건물에. 안 내면 관리소장님 쫓아와요. 어디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우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 생각을.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또 빨리빨리 푸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을 안 배운 상태에서 더 빨리 계산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아예 식을 모르니까. 보자. 이미 사람이 얼마 탔어? 850 중에
210을 탔으니까 이제 640만큼 실을 수 있는 거 알겠죠? 너를 12씩 채우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53개까지 싣고 4kg 남아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어허. 초등학교 방식이다. 다시 한번. 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구해서 해를 구했지만 부등식의 해와 문제에서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지막에 답을 똑바로 체크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하면 안 주신다. 쉬었다 가자. 물백목 향이 조금 나서 환기는 시켜버리죠. 생잉크는 향이 안 나는데 다시 바꿀까? 약간 하얀색 칠판으로 바꿀까? 물백목 말고 그냥 하얀색 칠판에 쓰는 생잉크 그건 약간 냄새가 덜 나고 이건 기름 냄새가 좀 나. 아무튼 7번 봅시다. 3,000원 있고요. 400원씩 하면 2만원 언제 넘을 거 같냐? 얼마 채워야 돼? 17,000원 채워야 되지. 400원씩. 그럼 생각해봐. 5일에 2,000원 채우지. 2,000원이 몇 번? 8번이면 16,000원 채우겠지? 뭐? 아유, 씨. 17,000원 채워야 되잖아. 안 되는구나. 돈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거.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봐봐. 400원씩 X1 채우고 3,000원 더 넣어서 얼마? 2,000원, 2만 원을 넘어야 돼. 방정식으로 풉시다. 400X 17,000원 고로 X는 100 먼저 까고 시작합시다. 좌우변에서 이렇게 4분의 170보다 커야 돼. 4분의 170은 4, 4, 16 2분의 85로 해도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42와 2분의 1일인가요? 아니죠. 며칠 후부터? 그치. 43일이다. 며칠이니까 답은 43일이 맞습니다. 되겠죠? 8번 봅니다. 형은 3만원 있고요. 동생은 만원 있어요. 형은 3,0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저축합니다. 몇 개월 후부터? 이거 다 풀고 얘기해 볼게. 형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3만원 있었고 얼마씩? 3,000원씩. 동행이 뭐야? 동생 얼마? 처음에 10,000원 있었고 2,000원씩 채우는 기야. 이해됐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X1 후에 가지게 되는 돈이죠. 그런데 형의 돈이 동생의 2배보다 적어지는 거. 형의 돈 3,000X 더하기 3만원. 동생
2000x 더하기 10,000원. 근데 이거에 2배보다 작아지는 거. 가능? 식 가능? 좋았습니다. 3000x 더하기 3만 그대로 쓰고 4000x 더하기 2만. x계수 마이너스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x를 오른쪽에 상수를 왼쪽에 이렇게 이항시켜도 됩니다. 이해됐니? 근데 혹시 이항하기 전에 어차피 다 단위가 크니까 1000씩 나누는 거는 괜찮니? 그럼 어떻게 되니? 10 똥똥 x 하고 끝나죠. x1이 아니네. x월이네. x개월 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뜻이 뭐야? 10개월 후에는 같은 거야. 등호 성립이겠지. 10개월 후에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적어지는 거니까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월? 그렇지. 11개월 후부터 더 적어지는 거죠. 10개월 때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어떤 학생들이 좀 있냐면 부등식 계산이 좀 불편해. 방정식 그냥 딱딱 나누고 뭐 하면 되는데 부등식은 뭐 나눌 때 마이너스 좀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푸는 애들이 있거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어? 이걸 등호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등호로 놓고 x는 10 모르면 답이 10인가? 이래버린다고. 안 돼요.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 왜냐? 여기서 튀어나온 값이 눈에 보이는 값이 얼마야? 눈에 보이는 x값이 얼마야? 이걸 보고 답은 10이에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잖아. 틀리는 거거든. 반드시 부등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필수예제 예제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부등식의 해와 실제 답이 완전히 일치한 경우가 거의 없죠. 이해됐어? 특히 부등식, 방정식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가끔가다 생기는데 부등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어낸 부등식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완전히 다를 수, 그러니까 답에서 찾고자 하는 것, 답으로 말해야 될 게 부등식을 해석을 해야 나온다. 자, 9번 보죠. 원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는데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이익이 원가의 20%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원가와 정가와 또 뭘 쓴다 그랬지? 판매가라 그랬지. 최종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 원가의 뜻은 뭐라 그랬지? 재료비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정가는 뭐야? 팔고자 하는 처음값. 처음 정한 가격. 내가 물건, 야, 내가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손해야. 야, 그거 물건 100원짜리 사러 갔다가 오는데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드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온 값이야, 재료값. 처음 정했는데, 그 다음 뭐지? 뭔가 할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뭐야? 처음 가격이 아니라 최종 가격이야, 이게. 최종 가격. 그럼 이익은 어떻게 구해? 이익은 최종 가격에서 재료비를 빼는 게 이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결국 팔아낸 값에서 처음에 재료값을 빼야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봐봐.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150원에 팔았어요. 이익 얼마예요? 이익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랑 이거만 보면 돼요. 얘는 이익과 상관없는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장사를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봐보세요. 자, 그러면 봅니다.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원가를 그러니까 x로 놔도 되겠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너의 최소를 구할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정가는 자, 30%의 이익이 붙었다. 어떻게 쓰지? 원래 x에다가 원래 가격에다가 100분의 30 이렇게 붙이죠. 기억납니까? 0.3배만큼 느는 거야. 이 식 이해돼? 아, 그럼 정가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3x예요. 이거 약분했을 뿐이야. 이해됐어? 어려워? 괜찮아? 다시 그리고 판매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정가에서 그러면 10분의 13x에서 얼마 뺐어? 1,500원을 뺐어. 그랬더니 이익이 얼마? 이익이 얼마? 원가에 20%? 그냥 이렇게 쓰자. 원가 20%. 그러면은 아니 다 안 보여 글씨들이. 10분의 2x지. 어떻게 120이야? 이익을 붙였을 때는 원래 자기 자신에다가 붙이는 거잖아. 자기 자신도 있고 이익을 붙이는 거지. 근데 이익이 원가 20%라는 건 그냥 그 값 자체죠. 이해됐을까? 근데 이익은 너 이상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이익을 나타내는 식을 한번 써보자. 이익 어떻게 구한다고? 최종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겠지. 이해돼? 괜찮아? 아니야? 오케이. 10분의 13x-1500. 여기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 녀석은, 아이고, 이 값은 약분하면 5분의 1x죠. 5분의 1x 이상이다. 이렇게. 아, 다른 색깔들이 좀 선명하게 잘 보이면 막 쓰겠는데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봐봐. 이 이익은 너 이상이야. 이익이 더 크다는 거야. 이해됐어? 정리하면 10분의 3x 마이너스 1500 5분의 1x 좌변 얼마 곱할까? 10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15,000은 2x. 이항 x는 15,000. 15,000원 이상. 그러면 최소는 얼마야? 좀 어려워? 그렇지. 15,000 이상이라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15,000원. 또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해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서로 일치했죠. 항상 이러는 건 아니니까 언제나 부등식으로 세워라. 되겠습니까? 좋았습니다. 밖이 좀 시끄럽지 않으면 창문 살짝만 열어보자.
이어서 10번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돈 얘기예요. 그죠? 문제 한번 봅시다. 야, 근데 얘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어떤 벽에 쏴도 좀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다. 그죠? 추워? 잠깐 있어봐봐. 여기를 하얀색으로 바꾸면 좀 잘 보일래나? 느낌 봐봐. 잘 보이는 것 같아? 화면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영상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 아이씨, 옛날 칠판이 좋았는데. 그래도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께 드려야지. 좋은 칠판과 좋은 교실은, 그지? 그저께랑 어제는 주말에 내신 대비였어.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일 때 선생님이 엄청 경고했거든. 이때 이거 해놔야 된다. 열심히 해라.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똑바로 해라. 고등학생이 돼서 그때 좀 똑바로 하지 않았던 게 많이 발목을 잡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도 욕심 없어요. 조금 늦출 수 있어. 마무리 못하는 거는 죄악이야. 알겠어? 공부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섞이고 이렇게 딱딱 한 단원씩 마무리하는 걸 일부러 시키기까지 하는데 그거 못하면 나중에 또 쌓이고 쌓인다고. 죄악시대. 죄야, 죄. 이건 습관이야, 습관. 나중에 있잖아. 니네 공부하는 습관이 일하는 습관이 된다?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뭐 혼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근데 보면 공부했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지금 많이 고쳐놓으세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마무리가 매우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요. 막 안 돼 있고 막 다음 주까지 해올게요. 또 안 해오고. 선생님이 3주를 속였어. 그런 인간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인간 중에. 이번 주에는 해오겠지? 약속했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대할게요. 한번 보자. 이번 주도 요거 진도 하나 나갈 거야. 알겠어? 다음 주 합평 가져오세요. 자, 보자. 이번에도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뭘 할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한다. 뭐가 없지? 아니. 자, 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정가를 이야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원가라는 말은 있죠. 그러니까 원가를 일단 써놔봐. 정가를 정했어. 그 다음 판매가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따져볼 거야. 근데 이제 시작하려고 봤더니 원가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원가를 미지수 X라고 두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중에 정가에서 판매가로 가는 할인 퍼센트, 할인율이 X야. 그리고 X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가격 얘기가 아예 없어요. 얼마, 몇 원이란 말 자체가 없어. 보여? 어디에도 몇 원이 없습니다. 단 정가도 비율로 정하고 할인가도 비율로 정했죠. 이게 지금까지 다 비율인 거야. 원가를 그냥 A1이라고 놔도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얘를 안 세우면 문제 못 세워. 얘가 없으면 식을 어떻게 세우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정가를 정할 때, 판매가 정할 때, 이익을 논할 때 모두 비율로만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25%의 이익을 정했다. 그러면 A에 1 더하기 100분의 25 가는 판매가는 X% 할인. 그러면 정가가 어떻게 되니? 그냥 그대로 쓸까? 약분할까? 약분할까?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5예요. 정가가 4분의 5x인데 여기에 할인 이거 잘 써야 돼. 1-100분의 x. 쓸 수 있겠냐? 이렇게. X% 할인한다면 뭐냐? 이 가격에서 전체 값 중에 100분의 x의 비율만큼 뺐어요. 판매가 됐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5x 1-100분의 x. 4분의 5x가 아니잖아. a잖아. 큰일 날 뻔했어요. 4분의 5a. 에서 뭘 빼?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이익은 뭘 빼야 돼요? 처음에 원가를 빼야겠지. 근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가 나지 않는다. 마이너스가 아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야? 0보다 작지 않다. 그렇지.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야지. 0보다 작지 않다야. 0보다 작지 않다. 손해는 안 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미지수가 마치 두 개인 것 같지만 모든 항에서 원가 첫 번째 원가를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이유는 뭐냐면 정가를 정하고 판매가를 정할 때 몇 원씩 할인하거나 붙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율로서 이익을 붙이고 비율로서 할인을 정했기 때문에 비율 계산인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한번 해볼까? 4분의 5 괄호 1-100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되게 조심해. 1. 4 곱하고 시작할까? 아니, 요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계 계산에서 뭐 먼저 하고 싶어요? 4 곱하고 시작하고 싶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생각해봐. 4분의 5에서 1 빼야 되니까 4분의 1이 이쪽. 근데 상관없어. 5에 1 마이너스 100분의 x는 이거 얼마라고 써야 돼? 그렇지. 4. 2항에서 4. 그러면 5 마이너스 20분의 x는 4. 마이너스 20x는 슝슝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x야. 좌우변에 얼마 곱해? 좌우변에 얼마 곱해? 마이너스 20 곱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얼마 이하? 20 이하다. x의 최대값이죠. 자, x 범위 구했으니까 최대값 얼마입니까? 그렇지. 여기 안에서 최대값은 2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과 관련된 문제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관계식을 뚜렷하게 쓸 수 있는 거.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비율로 이익을 붙이거나 비율로 할인을 할 때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거 1학년 1학기 때 많이 연습해봤으니까 따로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쯤이면 문자식 들어갔니? 학교에서 정수와 유리수 하고 있어? 어? 웅얼거리지 말고 학교에서 수학 진도 어디냐고. 학교 수학 진도 어디야?
정수와 유리수 마지막 식세우기. 정수와 너무 어려워? 괜찮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게 어려우면 큰일 난 거야. 알겠죠? 11번 봅니다. 자, 장미를 잠깐만요. 화면이 좀 더 이렇게 돌 수 있구나. 이 정도가 맞겠네. 초점. 그렇지. 자, 봅니다. 한 송이에 500원 하는 장미가 거기 가서 사면 300원이래. 교통비 4,000원이고 몇 송이 이상 사는 것이 더 이익인지. 밑줄에 더 이익에다 밑줄. 더 이익. 더 이익. 더 이익. 이익이 되게 해야 돼. 만약에 집 앞에서 산 장미의 가격이랑 멀리까지 교통비 내고 사온 장미의 가격이 드는 돈이 같다면 이익이 아니야. 이익이야 아니야? 이익이 아니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 한번 봅시다. 자, X송이, 백만송이, X송이. 그러면 동네에서 사면 얼마? 그냥 500원이야. 500X겠지. 그치? 가서 사면, 자, 저기 멀리까지 가서 사면 일단 하나에 얼마예요? 300원이죠. 그런데 얼마가 더 들어? 교통비 4,000원이 더 들어. 이해됐을까? 그럼 동네에서 산 가격이 500X고 가서 산 가격이 300X 더하기 4,000인데 어떻게 해야 이익이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이익이야? 자, 이익.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이야. 돈이 더 드는 게 이익이야? 덜 드는 게 이익이야? 그렇지. 싼 게 이익이야. 더 이익 밑줄 했습니까? 싼 것이라고 쓰세요.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싼 게 이익이야. 물건 파는 입장에선 비싼 게 이익이지, 그치? 야, 뭐가 더 싸다? 갔다 온 게 더 싸다,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 부등식 잘 세워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사온 가격이랑 이렇게 사온 가격이 같아지면 이익이 아니야. 더 무조건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돼. 한 푼이라도 그냥. 자, 풀 건데, 센스 있게 어떻게? 100을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죠. 네. 이항하면 2x, 여기는 40. 고로 x는 요렇게 돼. 답은 어떻게 됩니까? 21개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20개를 사면 가격이 같아버려. 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없어. 싸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 잘 세우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식을 풀어낸 뭔가 해답과 해와 내가 답으로 결정해야 되는 값이 딱 일치하지 않는다고. 부등식 세우고 이제 풀어야죠. 됐습니다. 일단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도 조금 풀긴 할 건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확인학습 조금 어려워했던 거 마저 못 푼 2차 학습들 있죠? 그거 조금 손 좀 보고 끝냅시다. 부등식을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쉬었다가 12번까지 하고 싶죠? 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고. 자, 이 문제 별표. 어려워서는 아니고, 상황 이해를 못하면, 얘 국어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 문제. 보자.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국어 입장용 한 사람당 5천인데 25명 이상이면 단체 결혼을 20% 할인인데 20명이면, 자, 쓰세요. 여기 밑에다가. 25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 명 이상이면 밑에 유리한지, 유리하다는 게 뭐야? 더 싸다. 그럼 보세요.
상황을 볼게. 상황에 대한 걸 한번 써봐. 상황이라고 써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번 25명 미만이지만 25명 단체권을 사. 이거야. 지금 우리가 25명이 안 되지만 그냥 25명이라고 생각하고 단체권을 사버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장이나 두 장이 남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입장권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걸 사는 게 더 쌀 수 있는 거잖아. 봅시다. 그러면 현재 X명 입장료랑 25명 단체권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을 때가 유리한 거야? 입장료보다 단체권이 더 싸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럼 X명 입장료 얼마입니까? 5,000 X. 그 다음에 25명은 그냥 할인이야. 그러면 25 곱하기 5,000 곱하기 1 마이너스 20% 100분의 20. 이해돼? 안 돼? 안 되지? 봐봐. 단체권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단체권은 입장료가 이렇게 싸다고. 여러분들 조금 센스 있잖아? 만약에 5,000원에서 20% 할인하면 1,000원 까는 거니까 4,000원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가 4,000원이 4,000원. 계산돼, 이거. 4,000이야, 4,000. 그래서 최종적으로 5,000X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1,000씩 먼저 나누고 마저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많아요? 20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말해봐. 20명일 때 같은 가격이니까 몇 명부터 이익이야? 20보다 커야 이익이니까 최소 몇 명? 21명이 답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이 20이다라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아니야. 20보다 커야 이익인 거야. 되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21명 또는 21명 이상.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몇 명,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상이면 이란 말이 있죠. 몇 명 이상이면 유리한가? 이 이상이란 말 때문에 여기에다 부등호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상황을 안 읽고 문제를 글로만 읽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말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몇 명 이상일 때 유리한가?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어봐. 몇 명 이상을 부어봐. 그리고 부터라고 바꿔봐봐. 이상 이면을 지우고 거기를 부터로 바꿔봐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 국어라고. 몇 명부터 이익인가?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남는 입장권 어떻게 해요? 막 수학 문제잖아. 이게 수학 문제인데 자꾸 그러니까 에버랜드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 수가 22명인데 25명짜리 입장권을 사면 전체 금액이 더 싼 거야. 그래서 25명짜리 샀어. 그럼 3장 남을 거 아니야. 그 3장 어떻게 한대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다. 자, 13번 봅니다. 이거는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로 14, 둘레 60 되도록 세로 길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죠. 그치? 그러니까 둘레가 60 이상이라는 건 봐봐. 가로 14에 세로 x면 굳이 2씩 안 더해도 되죠. 전체가 60 이상이라는 건
가로 세로 하나씩만 더해서 얼마 이상? 30 이상이면 되겠죠. 식 끝났습니다. x 더하기 14는 30 이상, x는 얼마? 16 이상. 끝. 더 생각할 것도 없죠. 자, 14번.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바로 그 문제. 가봅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5km, 4km로 출발하다가 도중에 천천히 걸었어. 자, 됐어요. 자, 상황 봅니다. A부터 B 지점을 가고 그림 먼저 그릴 거야. 총 거리는 5km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4km/sh로 가다가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걸었어. 2km/sh로. 그랬을 때 전체 시간이 몇 분? 1시간 30분이니까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 시속. 그러니까 식도 시간으로 1과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 괜찮니? 그래도 이내로 들어와야 돼. 자, 당연히 표 나와야겠죠? 뭐야? 빨리 걷기, 느리게 걷기. 그 다음 그냥 시. 그랬을 때 2km로 걸었던 최대거리. 그러니까 여기죠. 느리게 간 거리를 미지수로 둬야 됩니다. 이해됐느냐? 이해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가 x야. 여기에 미지수 잡아야 돼. 자, 6개의 칸 중에 누구를 미지수로 잡을 거냐? 느리게 걸었던 거리를 미지수 x로 둔다. 나머지 그냥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리 얼마겠어? 그렇지. 전체 거리가 5니까 5-x. 속력은 정해졌죠. 4, 2. 그래서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기억납니까? 봐봐. 여기가 미지수, 여기가 아는 값. 그래서 식은 여기서 나온다. 오케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 시간을 모두 더해도 얼마 이하? 1과 2분의 1 이하. 이렇게 식 나와야 돼.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깔끔하게 나왔다. 좋습니다.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 그렇죠? 그래서 5-x 더하기 2x는 이게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6이다. x는 쭝쭝쭝 1. 이건 이제 하고 넘기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x가 뭐지 지금? 느리게 건 거리 맞죠? 최대 거리는 얼마다 그래서? 최대값은? 수직선은 그려볼까? 답이 1 이하잖아. 그럼 이 중에 최대값은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1km. 붙어 있으라 일단. 잘 붙어 있거라. 나중에 떼줄게. 선생님 저거 없이 그냥 쏴보기도 했거든. 안 보여. 안 보여. 엄청 이렇게 밝기를 높여도 안 보이더라고. 너무 어두워서. 괜찮겠어, 다들? 요거. 대신 이번 주 요거 진도 하나 뺄 테니까 앞에 거 그린 챌린지 좀 책 안 된 거 좀 마무리 잘 해봅시다, 우리. 이번 주에. 네? 예. 15번 봅니다.
또 마찬가지죠.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 3km, 내려올 때 동일한 속력으로 같은 길을 동일한 속력으로 내려와. 오케이. 지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등산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같은 길로 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속력까지 동일해. 이해됐어? 그때 물어보는 거, 이 거리가 X킬로미터입니다. 등산이니까 산 모양으로 그려보자. 올라갈 때 3km per 시. 내려올 때도 3km per 시야. 같은 거리, 같은 속력으로 왕복한다는 거죠. 2시간 40분. 그런데 이 전체 시간이 2시간 40분, 2와 3분의 2 이하면 되겠다. 되겠어요? 네.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거속시. 이게 거리도 같고 속력도 같기 때문에 사실 그냥 똑같은 거 2배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더 깔끔하겠지만 안 그래도 돼. 야,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푸는, 즉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는 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이건 정형적으로 풀어야 돼. 형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박스를 잘 채우는 걸 먼저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거리 얼마씩? x 속력 얼마? 3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와 3분의 2 끝. 됐어? 식 나왔죠? 식 나왔죠? 좋습니다.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요? 3을 곱합니다. x 더하기 x 슝슝슝. 이게 3분의 8이니까 8이죠. x는 4 이하. 끝. 최대 어디까지? 4km까지. 좋았습니다. 카메라를 약간 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각을 잡을까?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와. 살을 빼야겠지? 난 너무 뚱뚱해. 야, 왜 새벽 2시만 되면 라면이 먹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 라면을 참잖아? 그럼 새벽 3시에 치킨이 땡겨. 선생님? 배고프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살 빼야지. 안 먹어야지. 그때 참잖아? 그럼 새벽에 무조건 배고픔이 찾아와. 선생님은 어느 정도까지 허기를 느끼냐면 자다 깨. 안 먹고 참고 자잖아? 그럼 자다가 막 꿈에서 굶어 죽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막, 와, 배고파요. 새벽에 깨더라고. 그래, 살찌는 것 같아, 아이씨. 16번 문제 봅니다. 수정이는 친구가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는데, 공연 시간 전까지 1시간 40분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 동안 꽃가게에 가서 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사오려고 해. 꽃다발을 사는데 25분 걸리고 시속 2.5km로 걸어가는데 공연장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꽃가게를 가야 될까요? 그림 그려야겠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 공연장에 왔어야. 알겠어? 지금 수진이 위치 어디야? 공연장이야. 근데 어디 가려고 해? 꽃가게, 꽃집을 가려고 해. 근데 갔다 돌아와야겠지.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뭘 물어봤냐면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보면 꽃다발 사는데 몇 분 써? 꽃 사는데 몇 분 써 여기? 25분을 쓰지요. 맞아요. 그러면 갔다 오는 왕복으로 걸린 시간이 얼마 이내여야 될까? 지금 1시간 40분 여유가 있대요.
근데 25분을 여기서 꽃 사는데 써야 돼. 1시간 15분, 그렇지. 1시간 15분 이내로 갔다 와야 돼. 그쵸? 마찬가지로 뭐야? 거리와 속력이 갔다 오는데 모두 같기 때문에 반으로 줄인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정형적으로 푸세요. 갈 때, 올 때, 어떻게? 거, 속, 시. 그냥 이 표를 그냥 딱 때려 박아. 머리에. 거리 얼마야? 거리 얼마야? 거리가 x야. 속력은 2.5, 2.5야. 시간은 2.5분의 x. 여기도 2.5분의 x야. 여러분들 분수, 분자나 분모에 분수나 소수를 더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쫄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분모에 2.5를 썼잖아. 우리 해오던 식으로 쓰다 보니까 분모에 2.5를 쓰지 않았습니까? 쫄지 마라 말이야. 일단 갔다 왔다 갔다 오는데 1시간 15분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알아보고 합니다. 자, 2.5분의 x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2.5분의 x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 보자고.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야? 뭐 아니야? 지금 이 분수를 써놨어. 앞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야? 아니지. 오. 아니, 뭐가 불편해? 소수점 있는 게 불편하잖아. 근데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쟤를 없앨 수 있겠죠? 분수의 어떤 성질? 분수의 어떤 성질? 그렇지.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해도 되죠? 얼마 곱해줄까? 2를 곱하면 더 편하겠죠. 분모 분자에 그냥 똑같이 2를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5분의 2x야. 그렇지. 이거 박스 딱 해놓으세요. 빠밤. 별거 아니야. 번분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분수의 개념도 얘랑 같은 거야. 분모 분자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바꾼다. 소수 있는 거 불편해요. 근데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얘 자리에 뭐 넣으면 돼? 5분의 2x. 그러면 5분의 2x가 두 개 있어요. 띵띵띵. 4분의 5예요. 좌우변에 얼마 곱할까? 그렇지.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해? 20을 곱하자. 약분 떨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왔어? x는 16분의 25 이하.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서 풀 때 오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 허들. 장애물. 뭔가 여러분들이 풀 때 마음 불편하게 하는 요소. 일단 어떻게 이제 식은 안 헷갈리게 썼는데 이런 요소들 바로
오늘 아까 전에 박스 했던 거. 속력이 소수로 나와. 그러니까 시간식을 세웠더니 분모나 분자에 소수가 들어가 버려. 와, 이런 거에서 이제 한번 허들을 느껴. 이게 맞나? 맞아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응? 그 다음 쭉 풀었는데, 그 다음 허들. 어? 야, 지금까지 수학 문제 풀면 1, 2, 3, 4, 5 딱딱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었는데 16분의 25km 이거 어쩌라는 걸? 이럴 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풀어놓은 식이 좀 맞았나? 이렇게 보고 1번. 내가 세워놓은 식에 오류가 없었어. 오류가 없었어. 그러면 믿으세요. 여기까지. 자, 17번으로 갑니다. 경화와 경희가 같은 지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경화는 분속 150, 경희는 분속 100으로 걸어가. 1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경과하는가? 야,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데?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오죠? 상황을 또 볼게요. 봐봐. 땅! 했어. 자, 이쪽으로 어떻게 걸어가느냐? 150m per 분. 이쪽으로 100m per 분으로 가. 그치? 그런데 둘의 거리가 얼마? 1km, 1km 이상이야. 1km 이상이 될 때까지 몇 분? X분 됐다. 일단 풀고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마저 풀어볼게요. 경아가 있고 경희가 있어. 거소식 하나씩 해보자. 시간이 미지수 X야, 그치? 아는 거는 속력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 이거 미지수고 식이 여기서 나오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50x와 100x인데 어때야 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아가 간 거리랑 경희가 간 거리를 뭐 해야 돼요? 더해야죠. 그래야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나오죠. 둘을 더했더니 얼마 이상? 1000m 이상이다. 이렇게. 단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분 썼고요. 미터 썼고요. 예? 이거 썼어 지금. 분이랑 미터. 그러니까 저희 킬로미터를 바꿔야지. 1000m로. 되겠는가? 그래서 답은 그냥 구하시면 4 이상이니까 4분이에요. 사 분 오케이?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봐. 생각이란 걸 좀 해봐.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 1분에 얼마씩 멀어지냐 서로? 1분에 250m씩 서로 계속 멀어지죠. 몇 분 지나면 1km야? 4분. 그거야. 그 상황인 거라고. 음. 어. 잠깐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18번. 잠깐 바꿔오세요. 빨리 풀어봐 지금. 8번 문제.
아니야? 아니야? 전화가 아니야? 잘못 걸렸어? 어? 그래? 보자.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형이 출발해서 추월한다. 그러면은 형 거리가 추월하는 시점은 동생 거리보다 커지거나 같은 요런 거죠. 추월하는 거는 이렇게 만나서 지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 타이밍이야. 그런데 동생은 4km per 시로 가고 형은 6km per 시로 간다. 이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수학식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꾸 동생 형을 이어서 써. 동형이 누구야? 동생이랑 형이 있어요. 속, 시. 이 표는 그냥 딱 고정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형의 시간을 x라고 둘 거야. 이게 중요해. 형이 출발한 지죠. 그럼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형보다 먼저 떠났잖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거리 다니는 킬로미터고 시간 다니는 시죠. 맞지? 그럼 60분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1시간 이렇게 돼야 돼. 거기보다 형보다 6분의 1 더한 거지. 속력은 동생이 4, 형이 6.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속력을 아는 값이고 시간은 미지수 값이고 식은 여기서 나와야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에 x 더하기 6분의 1. 형은 6x지. 근데 형이 동생을 이제 이렇게 이상 되는 거인 거죠. 써보자. 4x 더하기 3분의 2는 이상이다. 6x. 야, 이거 굳이 불편하게 상수 이쪽으로 이항하고 x 이쪽으로 이항하지 말고 x만 이렇게 이항해 봅시다. 3분의 2 띵띵띵 2x. 좌우변 2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1 띵띵띵 x. 그럼 3분의 1 시간이죠. 몇 분이냐? 그렇지? 답은 20분. 야,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쓰이는 수가 그렇게 이쁜 수는 아니거든? 근데 생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형이 출발한 상황을 봐봐. 동생이 얼마 갔어? 4씩 6분의 1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지금 3분의 2km 앞섰지. 근데 형이 시속 2km로 좁혀가지. 이해되니? 그럼 3분의 1시간 걸리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분의 1시간 얼마야? 20분. 여기까지. 앞단원 복습할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문제 좀 덜 풀었네요. 뭐 다 속력시간 거리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1차 학습 풀었는데 뒤에 두 개 좀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선생님이 다 풀어줬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